3번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담아냈지 않습니까? 여기 말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연쇄 방화범이 아닌 연쇄 담화범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근데 정말 3차에 걸친 담화가 정말 연쇄 담화범 수준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뭔가 우리 대통령께서 품위가 있고 그래도 우아한 분으로 생각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예. 했던 사람들도 요즘은 좀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라고 다들 그런 정도로 이걸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당신 스스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고 예. 그리고 모든 담화가 그분 자신이 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담화 세 차례의 담화라는 것은 아직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라고. 이 조선 왕조로부터 이 유교 국가라는 거는 이 치자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통치자의 도덕성이. 근데 도덕적으로 정말 가슴을 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자세가 0.000000001%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은 아주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지금 아까도 김성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걸 떠나서 국민들은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해서는 아니 될 일을 너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당장 내려와라.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게 아주 단순한 요구예요. 국민들의 요구는. 그러니까 그 요구에 응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거나 대통령으로서 민의에 보답한다고 하는 하등의 지금 의사 표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5.18을 거치면서 비로소 민주 이 항쟁이라는 게 시작됐는데 80년 6월 항쟁. 그래가지고 80년대 6월 항쟁 때만 해도 우리의 투쟁 목표가 단순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두환이라는 분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일종의 강탈이라고 그럴까? 국민들 느낌에 앉아서는 아니 될 자리에 앉아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국민들이 뽑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을 거기서 몰아낸다고 하는 그 자리가 정명,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으므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밀어낸다고 하는 그러니까 투쟁 목표가 단순하게 외제화돼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것이 아주 국민 전체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제도가 이게 완전한 사기였다고 하는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속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고 과거와 전두환 때와는 달리 박근혜는 그래도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통해서 국민 다수가 뽑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일단 우리는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처음에. 근데 그거를 배반했다 할 때 그 배반은
그 인간에 대한 배신감일 뿐만 아니라 자기 국민들 개개인들이 전부가 스스로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류 역사상 불란서 혁명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미국 혁명, 미국의 민주혁명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건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전부 외제화되어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이라는 거는 영국 놈들이 부당하게 밖에서 우리를 찍어 누르니까 그거 걷어내고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놈들이요. 예, 이거 전부가 외제화돼 있었어요. 싸울 대상이 밖에 있었던 거죠. 밖에 있었죠. 근데 전 국민이 거의 100% 스스로와 투쟁을 해가면서 이 어려운 게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인류 사상 유례가 없다. 과거에는 우리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혹은 뭐 영국, 미국 그 당시 식민지인들의 보기에는 영국 놈들이 싸울 대상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속았고 당했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여기에서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식의 혁명인 동시에 아주 제도의 혁명이죠.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승만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사실 해방 후 우리나라 이 정치사라는 게 해방 전이라는 것은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정치사를 논할 수는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독립국가로서의 정치사를 가진 이래로 기본적으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뽑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미 군정하에서 자기들이 꼭두각시 같은 사람을 갖다 심은 거거든요. 일체로. 미국서 나 이승만이요 이러면서 들어왔으니까. 그랬어요? 나 이승만이요. 이렇게. 그러고 그냥 미국 방송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선생님 방금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리고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냥 그것도 사실 선거를 거쳤더니 기본적으로 강탈을 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정치사에 대해서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떠한 정치가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초반에. 크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 초반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전부가 이 프레임 속에서 그 안타이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든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나왔고 그런 사람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죠. 그냥 뭐 박정희의 아류 아니면은 박정희의 자식이 아니면 박정희의 딸 아니면은 박정희에 반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박정희 패러다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박정희 패러다임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종결을 하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그랬거든요.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박정희 패러다임을 끝내는 당선이 될 것이다. 마침표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했어요 내가. 조용히 혼자 하신 거 아니고요?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봐도 저 여자 수준으로 도저히 그 아버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돼서 아버지도 뭐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조차도 그 아주 영락시킬 망해먹을 사람이다. 난 그렇게 봤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혹시 결과를 보고 지금 얹혀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런 정도야 충분히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자라나온 배경이라든가 모든 사람 인상을 보거나 벌써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 경직돼 있잖아요. 얼굴 자체가 항상 보면은 이 모든 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대화와 항상 이 소통과 이 개방된 어떠한 이 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저렇게 저런 특이한 성격의 사람이 과연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나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죠. 그러면 지금 대충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요구에서 점점 코너에 몰리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물러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정치권에서는 지금 막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탄핵이다 아니면 뭐 협상을 하자 아니면 뭐 4월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절차와 기술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하간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끝나는 건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박정희 패러다임의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예. 정말이다. 그런데 예. 문제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네. 소위 새누리당 네. 의원들이 네. 갈라져 있죠. 친박 비박 현재. 친박 비박 갈라져 있는 이 상황이 네. 내가 보기에는 이번 담화도 비박 계열을 분열시키기 위한 어떠한 꼼수라는 그 얘기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은 국회의원이라는 건 자기 지역구에서도 네.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민의라고 하는 것은 당장 하야예요. 당장 하야죠. 네. 그러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가짜라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운운할 게 아니라 나는 12월 초래도 하야를 시켜야 돼요. 빨리 하야시키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야시키고 60일 내라고 하는 이 헌정적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인이 이런 꼼수를 노리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을 논하는 모든 얘기는 그거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중적인 발언이라고. 개헌을 논하는 자체가. 그렇죠. 지금은 국민들은 그 개헌이 뭔지도 모르고 개헌이라는 거 얘기하면 모든 게 흐려지고 모든 게 불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논해서는 여야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국민들이 아셔야 할 건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흥분하기 시작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그게 말이 안 돼.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헌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 범죄자들을 처단하느냐. 이거를 하루속히 시급한 문제고 이것이 끌면 끌수록 우리 국민의 도덕성이 이상해진다고. 왜 국민들은 정당한 도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권에 있는 사람들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12월 12일 날이고 뭐고 빨리빨리 해서 일단 대다수의 의원이 이 탄핵을 가결했다. 막 이렇게 단순하게 끝내주기를 국민들은 지금 원하는 거예요. 조건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조건부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거 해봐야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대통령이 확실하게 며칠 날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였다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퇴진할 의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0.000001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담화를 만든 사람들이 요런 꼼수로 나가면은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개헌 논의도 집어넣고 뭐 하면서 하면 여기 분열도 생기고 이러다가 또 이 지저분해지는 꼴을 보면 국민들에게 염증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또 살아날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대의.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개인적인 살아날 지금 방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대의. 천심이라고 하는 건 민심이 천심인데 그게 하늘의 명령인데 지금 빨리 하루속히 빨리 박근혜는 물러나고 그럼에 따라서 한 60일 내로 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민생이 망가지고 있단 말이죠. 민생. 사람들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잖아요. 선생님 지금 점점 쇳소리가 강해지면서 좀 전에 욕도 나올 뻔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생방송이니까 조심하겠습니다. 담백한 말씀입니다. 예. 담백하죠. 사상가는 예. 그 아주 담백하게 국민들이 원하고 싶은 얘기,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걸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아주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복잡해서 꼬이고 기술적인 절차적인 문제로 바뀌죠. 절차적인 문제로 바뀌니까 그거를 국민들은 거기에 속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 이런 위대한 세계사적 혁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굉장히 의식 높은 수준 높은 우리는 굉장히 질서 있는 합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러한 그 자기 의사 표현을 절대 꺾이지 마시고 박근혜의 하야 성명이 정확하게 당장 오늘 이 순간에 하야하겠습니다라고 나와서 딱 끝날 때까지 국민들은 뭐 100만, 200만, 1000만 행진이라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하기가 너무 피곤해요. 국민 생활하기가 피곤해. 저도 그래서 요새 아주 피곤합니다. 이런 걸 떠나서 예. 국민들은 당신이 그 앉은 자리에서 해서는 아니 될 일을 너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당장 내려와라.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예. 그게 아주 단순한 요구예요. 국민들의 요구는. 예. 그러니까 그 요구에 응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거나 그 대통령으로서 민의에 보답한다고 하는 하등의 지금 의사 표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5.18을 거치면서 비로소 민주 이 항쟁이라는 게 시작됐는데 80년 6월 항쟁. 그래가지고 그 80년대 6월 항쟁 때만 해도 그 우리의 투쟁 목표가 단순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다. 처음에. 근데 그거를 배반했다 할 때 그 배반은 그 인간에 대한 배신감일 뿐만 아니라 자기 국민들 개개인들이 전부가 스스로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류 역사상 불란서 혁명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민주혁명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건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전부 외제화되어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이라는 거는 영국 놈들이 부당하게 밖에서 우리를 찍어 누르니까 그거 걷어내고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 놈들이요. 이거 전부가 외제화되어 있었어요. 싸울 대상이 밖에 있었던 거죠. 밖에 있었죠. 근데 전 국민이 거의 100% 스스로와 투쟁을 해가면서 이 어려운 게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인류 사상 유례가 없다. 과거에는 우리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혹은 뭐 미국 그 당시 식민지인들의 보기에는 영국 놈들이 3번이나 국민들 향해서 다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말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연쇄 방화범이 아닌 연쇄 담화범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근데 정말 3차에 걸친 담화가 정말 연쇄 담화범 수준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뭔가 우리 대통령께서 품위가 있고 그래도 우아한 분으로 생각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했던 사람들도 요즘은 좀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라고
다들 그런 정도로 이걸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당신 스스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고 예. 그리고 모든 담화가 그분 자신이 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담화 세 차례의 담화라는 것은 아직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이게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라고. 이 조선 왕조로부터 이 유교 국가라는 거는 이 치자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통치자의 도덕성이. 근데 도덕적으로 정말 그 가슴을 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자세가 0.000000001%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은 아주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거에는 그러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지금 뭐 아까도 김성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모두안이라는 분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일종의 강탈이라고 그럴까 국민들 느낌에 앉아서는 아니 될 자리에 앉아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국민들이 뽑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을 거기서 몰아낸다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정명,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으므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밀어낸다고 하는 그러니까 투쟁 목표가 단순하게 외제화돼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것이 아주 국민 전체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제도가 이게 완전한 사기였다고 하는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속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고 과거와 그 전두환 때와는 달리 박근혜는 그래도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통해서 국민 다수가 뽑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일단 우리는 그 정당성을 부여해줬다.